What you believe, you don't believe what I believe. 生き方がなってないと誰かがテレビで語る本当の答えは何だろうか。僕は思う肌の色違っていても베프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저희는 키타큐슈를 향했어요. 키타큐슈를 향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탄가시장이라는 곳 때문이었는데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방송에서 백종원 씨가 찾아간 곳으로도 매우 유명한 장소 중 하나죠. 제가 탄가시장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건요. 대학 시절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다가 이 탄가시장이 어떻게 살아났나에 대한 그런 정보랑 그리고 그런 글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만큼 이 탄가시장이라는 장소는 요즘도 한국에서 외식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이 보시는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탄가시장의 역사는 100년 정도 됩니다. 이 긴 역사를 자랑하던 탄가시장은 20세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주변 상권의 개발과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점점 침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55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을 재개발하자는 의견이 좀 많았지만 사람들은 개발보다 보존을 택했습니다. 대신 전통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죠. 그렇게 해서 2008년 7월 시장 내의 빈 자리를 활용하여 대학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연구원들이 탄가시장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탄가시장에 있는 대부분 점포들이 식료품점이었다는 거죠. 막 채소절임, 어묵, 고래고기, 고등어 된장조림 이런 지역 명물 음식들이 정말 다양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시장이 널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이 바로 덮밥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학덮밥입니다. 대학덮밥은요. 하나의 셀프 서비스 덮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재료를 막 담다 보면은 나만의 새로운 덮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맛은 정말 어디 가서도 느낄 수 없는 거죠. 나만의 덮밥이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반찬을 찾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면은 그냥 흘려보냈을 시장의 풍경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죠. 시장 구경이 조금 더 흥미로워지는 겁니다.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니 상인들도 좋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전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이 아니라 직접 밖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그저 대형마트만 나가면 된다. 그저 전통시장은 가격만 싸면 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된다. 이런 탁상 행정 말고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전통시장을 오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스토리텔링. 그런 거 없이 누가 전통시장... 어쨌든 이런 긴 이야기는 뒤로 하고 목적지였던 탄가시장에 대학당이 도착했죠. 근데 문을 닫았어요. 솔직히 정말 당황했어요. 정말 여행을 오기 전부터 많이 계획을 해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대학당이 쉬는 날이라는 걸 현지에 가서 알았어요. 수요일은 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탄가시장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노선을 약간 바꿔봤어요. 탄가시장에서 꼭 덮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오뎅입니다. 탄가시장 입구 바로 정면에 보면은요. 왼쪽 편에 이런 가게가 있어요. 한글도 써있죠? 그만큼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아가는 집인 것 같아요. 바로 탄가 우동이라는 집입니다. 이 탄가 우동에는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오뎅을 볼 수 있는데 일본 어디를 가시든 오뎅집을 가면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오뎅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종류의 오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본 가서 오뎅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경우, 나는 오뎅을 먹고 싶은데 얘네들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오뎅을 먹고 싶다고 해요. 점원도 답답해요.
나도 오뎅을 주고 싶은데 어떤 오뎅인지 모르겠어요. 점원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 오뎅의 이름은 알아요. 근데 정말 대충 알아요. 타마고, 그리고 요거는 다이콘, 곤약, 뭐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몇 개만 말하다 보니까 받은 거는 정말 무 1개, 계란 1개, 곤약 1개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못 먹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뭔지 모르니까 다 시켜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뭘 먹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 가지의 케이스 때문에 일본에서 오뎅을 드시고 온 분들은 대부분 나 일본에서 오뎅 제대로 못 먹고 왔어, 아니면 일본 오뎅 별로 맛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하나로 오뎅의 역사랑 종류를 전부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먹은 것들만 소개해드릴까 해요. 사실 탄가시장에 어묵을 먹으러 온 건 아니니까요. 모든 종류를 다 먹어볼 필요는 없고 제가 먹고 싶은 걸로만 몇 개 골라봤어요. 일단 두부랑 무, 그리고 유부주머니, 그리고 교자가 들어간 어묵, 그리고 소 힘줄입니다. 먼저 소 힘줄은요,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하고 고소한 맛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튀긴 두부의 그 맛이 그렇게 막 우와 맛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전형적인 두부의 맛? 솔직히 일본에서 두부를 먹을 때는 이런 튀긴 두부나 어묵에 들어간 두부보다는 생두부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자가 들어간 어묵인데요. 이건 솔직히 저도 처음 봐서 사장님 추천으로 한번 골라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어묵 맛, 거기에 약간 교자에 그 속에 고기 들어있는 그런 식감이 조금 나는 그런 정도고요. 유부주머니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일본에서 어묵을 2번을 먹어봤는데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이 롤 안에 양배추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딱 드는 생각은 롤케비지도 시킬 걸 그랬다, 약간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맛은 그냥 하나의 야채 주머니 같아요. 그렇게 막 유부 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유부 맛은 전부 다 육수로 빠져나간 건지 그냥 껍질 맛은 그냥 맛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 솔직히 말하자면은 오뎅을 살 때 가장 맛있는 건 무입니다. 이 무가 모든 국물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솔직히 여기 있는 어묵들을 이렇게 맛있게 맥주 안주로 해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쉽게 말해서 음식을 즐기진 않았어요. 맥주를 즐겼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여행에서는 저도 오뎅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약간 시간적 여유도 많이 부족했고 계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바쁘다 보니까 좀 후다닥 먹고 떠난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일본에 처음 오셔서 일본 오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게를 추천드립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한글 설명도 참 잘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뎅집을 가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늦은 시간에 가세요. 끝나기 직전. 제가 오사카에서 먹었던 오뎅집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밤 늦은 시간에 갔거든요. 한 12시, 새벽 1시 그때쯤 정말 늦은 시간에 갔었는데 그때 정말 깊이 우러나온 국물은 정말 맛있었어요. 이 모든 다양한 재료에서 빠져나온 다양한 육수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맛을 냅니다. 꼭 오뎅집은 늦지막한 시간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탄가시장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즉흥적으로 시작한 키타큐슈 식도락 여행. 여러분들께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많은 음식들을 다음 화부터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